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신성한 나무의 씨앗입니다. 신성한 나무의 씨앗의 감독은 이란 출신인데요. 이름이 모함마드 라술로프입니다. 근데 이란은 현재 정부가 강력한 탄압과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독도 영화를 찍을 때 큰 곤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시놉시스를 만들어서 배우들의 성향을 먼저 살핀 뒤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촬영은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을 하였고 바깥에서 찍는 것은 최대한 정부 친화적인 공영방송인 척하면서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 라술로프는 가택연금 신세였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타나진 않고 원격으로 스태프에게 지시를 내려가며 영화를 찍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노베어스가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노베어스의 감독도 같은 이란 출신이고 제78회 칸 영화제에서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감독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감독은 이미 여배우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영화를 찍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국의 허락 없이 영화를 찍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8년의 징역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 몰수형 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었던 제77회 칸 영화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망명을 선택하였고 아직까지 이란에 들어가지 못한 채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배우들은 이 영화에 출연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탄압과 억압 속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현재 이란 정부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나타낸 이번 영화는 실제 시위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성을 중요시한 신성한 나무의 씨앗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토파보기 영상은 영화를 관람한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미리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등장인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빠의 이름은 이만으로 작중에서는 희망 혹은 믿음을 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빠는 15년째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승진이 되어서 수사판사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수사판사는 정치사범들을 판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정부의 하수인 정도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초반부를 보자면 아빠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의 역할으로서 돈을 벌어오며 이 딸들에게 아낌없이 후원을 하며 딸들을 안고 나는 딸들을 너무 사랑한다 라는 대사를 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이 기득권적인 지위가 무너짐에 따라서 폭력의 화살이 안쪽인 가족으로 돌리게 됩니다. 엄마이자 아내인 나메즈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보다 집 안을 더 돌보는 역할인 것이죠. 딸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사회가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첫째 딸은 막 입학한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이름은 레즈반입니다. 정부 탄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겪는 인물인데요. 시위에 휘말려서 옆에 있던 친구가 사탄총을 맞게 되고 이 친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딸은 10대 청소년으로 나오는데요. 음악을 좋아하고 온라인에 익숙합니다. 언니와 같이 정부의 반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언니의 친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의 총을 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딸인 사나는 가장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용의성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을 첫째 딸인 레즈반이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아나는 끝끝내 자신이 총을 훔쳤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마지막에 밝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아빠의 대항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은유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배경은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데 쿠르드계의 한 여성이 히잡을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구금되어 의문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이르는데요. 이 사건의 이름은
마흐사 아마니 사망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불이 붙여서 수소인 테헤란에서도 시위가 격정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모습을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실제 시위 장면을 사용하면서 박진감과 현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츠로 많이 접하는 이 구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정말 와닿은 연출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시위로 혼란스러워지는 사회를 철저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이 시위에 대한 리액션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혼란이 야기되는데, 사회가 혼란해지자 정부는 신변 안전의 목적으로 판사들에게 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총은 아빠인 이만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불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자기의 직업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불안일 수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야기되고 시위가 계속되니까 치안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언제 나에게 폭력이 날아올까 라는 불안일 수도 있고, 이 가족 내에서 살상무기가 있음으로써 야기되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갈등의 씨앗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데요. 초반에 비해서 시위가 비교적 잠잠해지자 가정 내에서는 이 총을 분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혼란이 가족의 혼란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총을 훔친 범인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말로써 물어봅니다. 총을 훔쳤니? 총 어디 있니? 숨겨놨으면 돌려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혼을 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딸들은 굉장히 결백해 보였고 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황상 총은 집 안에서 없어졌고 집 안에는 본인, 아내,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딸을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째 딸은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되었고 실제로 저녁 식사 장면에서 반정부적인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은연중에 딸이 도와준 그 친구가 정치범으로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정치범과 딸이 어떠한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의 분실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갈등도 깊어지고 의심도 깊어지자 점점 그는 다정한 아버지의 가면을 벗고 냉정한 수사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숨겨진 잔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 아빠라는 인물은 기존의 정권에 순응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위험해지자 가족을 신문하고 나중에는 납치하고 감금하는 등 잔인한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신의 신상이 털리자 자기의 고향으로 넘어가서 가족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잔인하게 그려졌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세 여성을 쭈루루 세워놓고 카메라를 켜고 그 앞에 의자가 있고 카메라 건너편에는 자기 이반이 있죠. 이 이반은 사실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고문에 능합니다. 신문에도 능하죠. 아내부터 차례대로 앉혀가면서 모욕적인 말을 뱉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총을 훔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첫째 또한 이 상황에서는 둘째가 총을 훔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훔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아빠를 속이게 되는데, 하지만 아빠는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첫째 딸과 아내를 지하실 같은 데 가두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표현하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정리를 하자면, 이만은 강압적인 이란 정권과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 기득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내인 나즈메는 정권에 순응한 인물이며 실상을 보고도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인물로 나옵니다. 또한 가족적인 인물로도 나오죠. 이런 나즈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레즈반이 사탄총을 맞은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친구를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즈메도 한 여성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얼굴에 총을 맞은 딸의 친구를 보고 자신의 딸을 떠올릴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위험할 줄 알면서도 바로 내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의 얼굴에서 박힌 총알들을 하나하나 빼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하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며 이 정부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즈메는 사실 좀 느꼈을 것입니다. 딸들이 말하는 정부의 탄압과 억압, 미디어에서 말하는 시위와 폭동이 얼마나 다르고 무엇이 진실인지. 하지만 나즈메는 안위를 생각하는 인물이고 이 안위는 가족과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보고도 외면을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치료하면서 모은 사탄총 조각
조각을 개수대에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마치 저에게 신성한 나무의 씨앗을 나즈메가 가족에 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즉 나즈메는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정부에 수능을 했었지만 잘못됐다라는 것을 차근히 느끼게 되고 결국 딸들 편을 들게 되면서 반항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첫째 딸인 레지바는 정권에 대항은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사탄총에 맞았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시대인 것 같았습니다. 레지반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한 사나는 어린 세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권총을 쏘는 법을 배울 정도로 온라인에 익숙하고 능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첫째 딸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나는 아빠의 총을 훔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만에게 대항하면서 엄마와 언니를 풀어주고 아빠를 끝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고 있으면 신세대를 은유하며 영화의 제목처럼 신성한 나무의 씨앗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영화는 실제 사건인 이란의 히잡 착용 의무 금지 시위가 어떻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이를 어떻게 정부가 잔인하게 탄압을 하는지, 이러한 폭력성이 한 가정에 스며들면서 불안의 씨앗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의 히잡 의무 착용 반대 시위의 의미를 확장시켜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 가족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란 사회에 살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인도 보리수 나무인데 제가 이 앞에 오프닝 장면을 까먹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굉장히 많이 서치를 했습니다. 영어 제목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얘가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화과인갑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치를 하는데 영화에서 묘사했던 그 나무랑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원제인 이 원제를 구글 번역기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사원의 무화과씨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 아랍어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주인장은 단어라고 추정되는 이 마디를 지워가면서 의미를 좀 알았는데요. 그 아랍어는 왼쪽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무화과씨, 여기는 사원이라고 보는데 이 무화과씨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리수나무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찾게 되었냐면 이 나무의 씨앗은 열매를 먹은 새나 원숭이들이 땅에 떨어뜨리면서 심게 된다. 그래서 숙주나무를 하나 심게 되고 숙주나무의 영양을 뺏어가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자랄 때 숙주나무를 칭칭 감아서 자라게 되는데 결국에는 안에 있던 숙주나무를 죽이고 바깥에 있던 기생나무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의 표현은 신성한 나무만 남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신성한 나무가 인도 보리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았는데요. 인터뷰에서 감독은 이란 남부의 한 섬에 있었던 인도 보리수 나무를 보며 영화 제목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영어 제목에서 나와져 있던 요거는 인도 보리수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페르시아어를 잘 몰라서 번역기를 돌렸을 때 나온 사원의 무화과 씨앗 또한 사실은 사원의 보리수 나무 씨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고로 인도 보리수도 무화과 나무류이기 때문에 영어 제목은 잘 지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 보리수가 왜 신성한 나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도 보리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서 6년간 명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성수로서 불교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인 보디사원에는 둘레가 3m, 높이가 30m인 인도 보리수가 있는데 이 나무가 석가모니가 출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은 장소라고 합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인 것이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신성한 나무를 묘사하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맨 처음에 관객들은 봤기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신성한 나무가 누구고 안에 있는 숙주나무가 누구인지 관객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숙주나무는 가부장적이고 종교주의적인 이란 정부를 상징하고 신성한 나무는 이를 결국 말라 죽게 할 신세대, 청년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영화는 히잡을 벗고 시위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네, 이때까지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 대해서 간단하게 톱파보았는데요. 이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현재 이란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민주 탄압과 억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가족 수준으로 끌어들이면서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란에 살지 않음에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정은 어느 나라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사나가 불안의 상징인 총을 숨기고 이만에게 대항하며 자신을 위협하는 이만을 끝내 죽이는 것으로 신성한 나무만 남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훌륭한 영화입니다. 저는 특히 이 다이나믹한 한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와닿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5.18이나 4.19 민주혁명이 있죠. 이것을 정규 교육으로 혹은 책으로 혹은 미디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영화를 봤을 때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민주적 시위를 눈여겨서 보고 있는 사람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적인 시위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공감이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홍보 문구도 반드시 목격해야 될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이 홍보 문구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목격을 해야 될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죠. 근데 반드시 목격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반감이 들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왜 반드시 목격을 해야 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이란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사회 탄압을 그려내고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으며 사나가 아빠를 죽이지만 역설적이게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억압과 탄압을 없앨 수 있다는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 대한 한 줄 평은 결국 남게 될 신성한 나무를 위하여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